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세 번째 실험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진작에 올리지 못했는데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추석 연휴가 있었죠. 목요일 반이랑 진도를 맞추다 보니까 강의를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올립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는 이제 15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어, 기말고사 한 번 있고 그래서 강의는 모두 14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일단 이론적으로만이라도 잘 배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정된 이제 세 번째 실험은 리피드 사포니피케이션을 통해서 비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책에 보면은 비누뿐이 아니고 또 디터전트도 이제 만들 수 이제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할 때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못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비누만 이제 만드는 과정 이 실험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 학기에는 이 실험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니까 굳이 안 해도 뭐 상관없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소프와 디터전트 이것을 구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 즉 비누죠, 비누. 그래서 이제 여기 사포니피케이션은 비누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비누화 반응으로 비누만 만들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비누와 디터전트는 우리말로 세제죠. 세제는 엄연히 구별이 되고 만드는 방법도 틀립니다. 물론 재료는 비슷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디터전트 그리고 소프를 어떻게 만드느냐 설명하고 각각의 그 성질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매 실험마다 이제 두 개씩 올라갑니다. 저희 설명 자료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PPT 자료 이제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강의 자료실에 보면은 또 하나는 이 실험에 관한 내용도 이제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에 관한 그 내용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아서 저도 참 굉장히 유감인데 어쨌든 두 가지를 동시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누와 세제의 차이는 뭐냐? 비누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롱 알킬 체인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패트, 지방이나 또는 기름, 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패스로 보기도 하고, 뭐 기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알킬 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 알킬 체인은 뭡니까? 하이드로포빅하죠, 그죠? 하이드로포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에는 잘 안 녹고 이것은 non-polluant substance, 그러니까 기름에 이제 잘 녹습니다. 근데 여기에 끝에 뭐가 이제 붙어 있냐면 이렇게 카복실레이트 그룹이 있어요. 그죠? COO-. 근데 이제 비누는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이온이 아니죠. 그래서 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NaOH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소디움 솔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 하이드로포빅 그 체인의 끝에 이것은 이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합니다. 이 부분은 잘 물에 녹는 성질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요 체인이 워낙 길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어떻죠? 이제 비누 여러분들 오늘도 손 씻고 오셨겠죠, 그죠? 비누로. 그런데 물에 완전히 녹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멀선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하이드로포빅과 하이드로필릭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리 때를 지우느냐? 요 하이드로포빅한 것은 하이드로포빅한 것끼리 잘 결합을 하고 하이드로필릭한 것은 하이드로필릭한 것과 잘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like dissolves like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때 같은 것은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하죠, 그죠? 미끈미끈하고 우리 이제 손에 묻으면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제 비누의 성분 중에 이 부분이 가서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물에 이제 잘 녹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름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이제 막 비비면은 이 부분이 이제 떨어지는데 혼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기름때와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도 씻고 또 의복도 빨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죠?
반면에 이 디터전트는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은 요 부분, 끝에 부분, 이것을 우리가 헤드라고 합니다. 헤드. 이런 분자를 우리가 리피드라고 하죠. 리피드. 그죠? 리피드 종류가 무진장 많습니다. 왜 리피드냐?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이 되게 리피드입니다. 물론 이런 리피드는 없어요. 이런 이제 인지질, 인을 포함한 리피드 또는 에탄올, 아민 또 굉장히 구조가 이것과는 많이 더 복잡하죠. 이것보다는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리피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디터전트는 이것도 역시 이제 리피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끝부분이 다릅니다. 이것은 카복실 그룹이죠. 그죠? 카복실레이트. 그렇지만 디터전트는 이렇게 주로 설포네이트 그룹을 갖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소듐, 솔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듐 알킬 설포네이트, 그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긴 그냥 단순한 알킬 체인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소듐 알킬 벤젠 설포네이트 이렇게 벤젠 그룹이 있어서 또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넌 아이오닉 디터전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온성을 띠지 않았지만 이것도 역시 디터전트 세제로서의 기능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이 비누와 디터전트를 우리가 만드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프를 만드는 과정은 아주 단순해요. 딱 한 단계 반응입니다. 즉 사포니피케이션이라는 비누화 반응입니다. 좀뭐 이게 여기 보시면요. 요게 여러분 기름이나 오일 그 성분 중에 요게 많아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요거 있죠? 요게 하나, 둘, 세 개가 한 분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세 분자가 아니에요. 이게 서로 화학 결합을 통해서 한 분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이렇게 꼬부라지지 않았죠. 이게 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면도 절약할 겸 반응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놓은 겁니다. 여기에 NaOH, 그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아주 강알칼리성을 띤 이 용액을 첨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이드롤리시스가 일어나요. 그죠? 무슨 얘기냐?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알코올로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렇게 세 개 이런 식으로 된 구조를 가진 물질을 글리세롤 그리고 각각의 이 부분이 결합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 이쪽에 소듐 이온이 붙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패트나 오일, 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우리가 NaOH로 하이드롤리시스를 시키면은 이렇게 이런 분자가 되고 이것이 앞서 본 이 분자랑 구조가 같죠. 그래서 이것을 소프라고 합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포니피케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요 기름에다가 여기 NaOH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반응을 잘 몰랐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기름에다가 요 양잿물 중에 양잿물이 NaOH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잿물을 더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빨래비누를 스스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그죠? 원리는 같죠. 그죠? 물론 굉장히 거기에 무슨 뭐 방향제 같은 것도 없어서 굉장히 거칠고 그죠? 굉장히 이제 정확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비누를 만들어 쓰는 그 현명함이 이제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걸 딱 보시면요, 요 반응이 거의 비슷한데 요 NaOH 대신에 즉 강알칼리 용액을 첨가하는 대신에 여기 알코올을 첨가하면요 이제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이라는 그런 반응에 의해서 바이오 디젤이 이제 생산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실제로 공업적으로 이제 볼 때는 이 반응이 훨씬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똑같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알코올을 집어넣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이 자체가 바로 뭐죠? 이게 에스터입니다. 에스터, 그죠? 에스터. 에스터는 양쪽에 이렇게 카복실 그룹의 양쪽에 알킬 그룹이 있을 때 에스터라고 하죠, 그죠? 이 에스터와 알코올을 반응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이
여기 메틸 그룹으로 치환됩니다. 그리고 결합이 끊어져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에스터가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바이오 디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에스터의 한 부분이 이것과 메틸 그룹과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트랜스 에스터리피케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글리세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글리세롤 여기가 똑같은 이 부분은 똑같지만은 이 부분 프로덕트가 다르죠. 이것을 우리가 바이오 디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디젤이 이것도 연료죠, 그죠? 그냥 디젤이랑 똑같아요. 이거 이제 이것을 태우면은 아주 잘 탑니다. 그죠? 아주 연량이 아주 좋은데 이 반응이 이제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냐? 어, 요즘 우리는 디젤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석유 원유를 사다가 그것을 이제 뭐저 크래킹해서 뭐 자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디젤을 만드는데 그런데 아프리카 그런 나라에는요, 여러분들 요 물질, 요 페트나 요 오일, 그러니까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요 물질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죠? 거기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요. 음식이 잘 썩어요. 온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외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 식용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식용유 소비량 못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그 음식을 익히죠. 그죠? 식용유를 말하자면 이제 튀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용유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폐 식용유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어, 이제 저도 이제 우간다에 이제 안식년으로 지난번에 갔다 왔지만은 거기는 기름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리고 그 기름을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피해 식용유 중에 들어있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이렇게 메탄올과 반응시켜서 바이오 디젤로 만드는 이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폐식용유로 버리지 말고 여러 종류의 식용유를 씁니다. 뭐 해바라기유나 또 뭐 팜오일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을 공업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디터전트는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 이렇게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소프는 한 단계 반응이면 되죠. 물론 디터전트는 여기 이제 그냥 메탄올 반응시킨다고 이게 바이오 디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촉매가 필요한데 이 촉매는 그냥 단순한 산촉매나 염기촉매입니다. 그죠? 염산이나 NaOH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이 디터전트는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설포네이션과 뉴트럴라이제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데카놀 같은 이런 물질을 먼저 이제 황산과 반응시킵니다. 그죠? 그럼 황산 여기 설포네이트 그룹이 여기에 결합을 해요. 여기서 이제 물이 빠지면서 그죠? 여기는 H가 하나 빠지고 여기서 물이 빠지면서 OH가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H 빠지고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이런 설포네이트 그룹이 요게 이게 또 이제 물에 잘 녹죠. 그죠? 여러분 비누와 디터전트, 세제와 비교해 보면요. 세제가 물에 훨씬 잘 풀어집니다. 왜냐? 요 설포네이트 그룹이 이제 훨씬 물과 친화력이 이제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도데실 설페이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포니피케이션처럼 요 NaOH랑 반응시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여기 NaOH가 이제 강염기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가 됩니다. 그죠? 요 것만 있으면은 NaOH로 제거하면 요 부분만 있으면은 이것은 산이죠. 산. 그것도 강산입니다. 요 설포네이트 그룹이 있으면요. 강산에 속해요. 그렇지만은 NaOH로 중화시키면은 요 소듐 도데실 설포네이트가 되면서 이것은 거의 중성인 이런 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비누와 세제의 성질은 뭐냐? 이게 비슷한 성질도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성질이 있어요. 에멀시피케이션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자를 에멀시파잉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분자가 오면은 에멀시파잉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에멀전. 이게 완전 에멀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녹은 거 아니죠. 어떤 분자를 주변에 이
소프나 디터전트 같은 그런 물질이 감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녹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용액 중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오일이나 물에 잘 안 녹는 물질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렇게 소프나 디터전트를 우리가 와 반응시키면은 이건 실제로 반응은 아니지만은 요 물질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드로필릭한 부분과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에 안 녹는 물질을 이렇게 쭉 둘러쌉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용액 중에 이제 존재하도록,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에멀시피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멀시피케이션이 되면은 이게 이제 고체로 됐을 경우에 상당히 이제 부드럽죠. 여러분 화장품 같은 게 다 에멀전입니다. 에멀전, 그죠? 굉장히 거기다 물론 굉장히 이제 여러 다양한 성분들을 집어넣어서 아주 향도 좋게 하고 우리가 이제 손에 발랐을 때 부드럽게 잘 퍼지도록 합니다. 그죠? 그런 것도 다 에멀전이죠.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에멀시피케이션, 그래서 에멀시파잉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이 샘물이죠. 하드워터. 여러분들 요즘은 수돗물이기 때문에 이미 수돗물 중에 이제 금속 이온 중에 예를 들어서 어, 칼슘, 마그네슘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수돗물을 그냥 막 쓰면 되는데요. 저 어릴 때는 수돗물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이제 초등학교 때 기억이 생생한데 이 뭐가 있었냐면은 저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그죠? 그래서 펌프물을 이제 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여름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말이죠. 이 펌프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제 비누가 안 퍼져요. 진짜 안 퍼집니다. 아주 아주 답답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게 씻어지지가 않죠.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요 비누가 있는데 말이죠. 여기 소듐이 이온이 결합되어 있으면은 여기 비누잖아요. 이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에 잘 풀어져야 되는데 물 속에 어 보통 이제 자연수 중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보다 칼슘이 훨씬 농도가 높아요. 칼슘이 들어 있으면은 이것과 이걸 대체합니다. 소듐을.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이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비누 분자 중에 요 두 개가 음이온이 칼슘 이온 하나랑 결합해요. 그러면 이게 소듐이 들어있으면 이게 그래도 물에 잘 퍼지는데요. 이 칼슘이 이게 결합되어 있으면은 이게 녹지 않는 물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의 느낌이요 아주 뻑뻑합니다. 여러분들 저 비누칠하면 손이 부드럽잖아요. 매끈매끈하고 미끄러운데 이거는 굉장히 뻑뻑해요. 느낌이.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 이 부분이 제거가 되면 말이죠, 그죠? 제거가 되면은 물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비누가 잘 퍼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그 물, 즉 비누칠이 잘 안 되는 물, 그죠? 비누의 효과가 별로 없는 물을 하드워터라 합니다. 그죠? 센 물. 그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누를 이렇게 여기다 풀어서 이것을 제거하면은 칼슘을 그 다음에 소프트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비누칠이 잘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인솔루블 소프 이거를 제거하면은 이 물이 소프트해진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이 디터전트는 말이죠, 세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어도요, 디터전트는 잘 녹아요. 잘 풀어집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뭐 물 자체가 수돗물 자체가 워낙 소프트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니티라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물이 물 속에 풀어지면 어떻게 되죠? 물론 이게 잘 완전히 녹진 않고 그냥 풀어진 상태로 있지만은 어쨌든 어, pH가 7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과학반에 이제 뽑혔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이제 아니 비누가 녹으면은 알칼리성이 된다고 해서 리트머스 시험지로 테스트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제 비누를 물에다 열심히 막 이렇게 풉니다. 그런 다음에 리트머스 시험지, 그 당시에 이제 pH 페이퍼가 어디 있어요? 워낙 비싸서 그런 꿈도 못 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붉은색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물속에다 집어넣으면은
푸르게 되죠. 그죠? pH가 7보다 크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요게 이제 저거잖아요. 이제 비누잖아요. 이게 물에 녹으면은 요게 소듐이 이제 해리가 되고 여기 카복실레이트 그룹이 있어서 이게 물과 반응하면요. 요게 프로톤이 붙고 그 결과로서 OH- 이온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OH- 이온이 많이 안 나오니까 알칼리성인데 약알칼리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 디터전트는 물에 풀어도요. pH가 거의 안 변합니다. 그냥 거의 7이에요. 왜 그러냐? 구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디터전트 때 물에 녹아도요. 소금도 해리되고 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 설포닉 애시드는 강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어 이게 이제 알칼리성을 띠려면 물과 반응해서 프로톤을 잡아서 이제 OH-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그대로 해리가 됩니다.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요 설포네이트와 이온과 소듐 이온으로 되기 때문에 이 디터전트가 물에 녹으면은 녹아도 pH는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산성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산성에서는 어, 디터전트는 물에 잘 녹아 녹습니다. 어떤 솔루블 애시드 C가 빠졌어요. 그렇지만은 이 비누는 이게 산성이 되면 말이죠. 뭐가 되겠어요? 요 부분이 이제 H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죠? 요 물질. 그러니까 어떤 솔트가 아니고 이렇게 카복실 패티 애시드가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것은 물에 잘 안 녹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솔블 패티 애시드가 된다. 그렇게 이제 산과의 반응이 이렇게 틀립니다. 그죠? 예, 세제는 그렇지 않죠. 반응을 해도 여전히 물에 잘 녹아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그냥 이번 비누 만드는 것에 대한 그 과정과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